교재로는 254쪽. 여기서부터가 이제 이 기본권의 핵심이에요. 가장 많이 이제 우리 경찰 시험에서 이제 출제될 파트. 형법으로 따지면 이제 형법 강론이죠. 이제 기본권 이제 강론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고 이제 기본권 부분이에요. 이제 인간의 존엄가치, 행복, 주권, 법 앞에 평등 요 부분부터 이제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우리 헌법 그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 이제 헌법에 130개 조문으로 돼 있죠. 130개 총 우리 헌법 조문이 대한민국 헌법. 여러분 이제 우리 헌법 법질서 위계 질서 가운데 최상위법, 최고법, 뭐 기본법, 헌법에 대한 별명은 이제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수많은 법률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수많은 이제 명령으로 지칭되는 이제 행정 입법들, 그리고 이제 조례, 자치법규라고 해요. 자치법규. 서울시 조례, 경기도 조례, 동작구 조례 이런. 자, 여러분 혹시 이제 생기초 강의 이제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안 들으신 분들은 우리 이제 해커스 인강 사이트에 제 이제 생기초 강의 이제 6개짜리 있어요. 그걸 꼭 이번 주 안으로, 그러니까 오늘 못 듣더라도 다 한번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쭉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들으신 분들은 뭐 안 들으셔도 상관없고, 그리고 조문 그 무료 특강이 같이 올라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경찰 시험에서 범위에 들어가는 이제 헌법 전문 1조부터 이제 39조까지 같이 쭉 읽고 조문의 기본 의미에 대해서 이제 쭉 다루는 거, 그게 이제 뭐 한 4강 정도, 3강 정도 이렇게 크게 부담되지 않는 수준이에요. 그렇게 한번 생기초만 들어도 헌법 전체 대략적인 이제 이해독이 돼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좀 처음 이제 하시는 분들 있죠. 진짜 법학에 대해서는 이제 바로 입문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입문하셔도 지금 이제 생전 처음으로 이제 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들어보신 분들이라도 시작을 한 순간 이제 충분히 따라갈 수 있어요. 내년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그 선생님들 이제 믿고 따라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 체계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위계 질서가 있는 겁니다. 최고법,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게 이 헌법이에요. 헌법. 그동안에 이거 없이 그냥 형법, 형소법 이런 걸 공부를 한 거죠. 이런 형법, 형소법도 헌법에 위배되면 아웃이야, 아웃. 그러니까 낙태죄 처벌규정 아웃된 거예요. 낙태죄 처벌규정. 아시겠죠? 그리고 간통죄 처벌규정 아웃됐어요. 혼인비하 간호죄 처벌규정 헌법에 위배된다. 다 성적 자기결정은 사생활의 자유 침해다. 우리가 다 공부를 할 거예요. 원래 그 형법에 있던 것들이에요. 그게. 아시겠죠? 그래서 헌법이 최고 규범이기 때문에 어떤 하위 법규범이라도 당연히 헌법에 위배돼서는 안 돼요. 헌법이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당연히 이제 알아야 되는데 너무 이제 늦게 이제 우리 경찰 시험에 이제 필수 과목이 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있었던 거죠. 다른 시험에 중요 시험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도 그래서 승진 시험에는 들어가 있었던 거고, 대한민국의 최고법, 모든 권력이 헌법에 의해서 통제를 받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거 이제 130개 조문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다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일부 조항을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다 읽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관련된 조문들은 기본권 부분이 아니어도 이제 조금씩 볼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이제 헌법 총설 제도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시험범에 또 들어오는 조문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때그때 말씀드릴 거고, 이 조문 중에 하이라이트 핵심을 꼽으라면 그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부분이거든요. 그 중에 핵심이 바로 이 10조예요. 10조. 10조부터 여러분 기본권이 시작돼요. 너무나 유명한 이제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게 1조 너무나 유명한 조문이에요. 근데 그 조문도 중요하지만 이제 헌법 총강에 있는 건 1조부터 이제 9조인데요. 그건 말 그대로 일종의 총칙이에요, 총칙. 대한민국의 어떤 근간이 되는 뼈대가 되는 이제 기본적인 거를 1조부터 쭉 9조까지 정한 거고, 진짜 기본권 하이라이트는 10조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헌법재판
헌법재판소 건물에 혹시 가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앞에 들어가면 이제 요 10조를 새겨놨어요.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뭔가 이렇게 뿌듯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다 들어가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은 존엄한 인격 주체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보장받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 그건 너무나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이게 여러분 역사적으로 당연하지 않았어요. 이게 하루아침에 형성된 권리가 아닌 거죠. 지금은 불가침의 인권 또는 첨부 인권, 자연권으로서 너무나 당연하다고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데 이걸 당연하게 우리 보통 사람들이 누리며 살아온 게 우리 5,000년 역사 가운데 얼마 안 돼요. 지극히 짧은. 아시겠죠? 그리고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게 또 이제 이 후문. 국가는 이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 얘기 나오죠.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국가 권력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이제 그래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또 경찰공무원법에도 보면 경찰의 이제 의무에 대해서 국민의 이제 기본권을 보장하는 거, 국민의 자유와 권리, 국민의 신체의 자유, 재산권을 보호하는 거, 생명권을 보호하는 거. 그게 이제 구체화된 모습이에요. 국가 권력의 정말 핵심이 이제는 경찰이란 말이에요. 경찰 공무원들이 이 국가의 어떤 수족으로서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취임식 그리고 이제 임명식 하는데 이거 다 선서하는 거 하더라고 보니까 저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막 생중계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 청와대 홈페이지 이런데 이제 뭐 요즘에는 막 유튜브 많이 이제 홍보도 하잖아요. 정부 국정 홍보 같은 거. 또 이제 경찰 우리 이제 합격하신 분이 이제 그거 자기가 또 홍보하기 위해서 이제 또 SNS 이제 해주기도 해서 이제 보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 국가의 기본적인 공권력의 천병으로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수호하는 사명을 다하겠다는 그런 이제 이번에 첫 출발하는 이제 경찰 간부들 이제 그런 선서하는 것도 최근에 봤어요. 그러니까 이건 모든 국가 기관 조직 대통령부터 구급 일선의 이제 공무원에까지 다 당연히 그래서 이제 이런 원리 속에서 작동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시험에 나오는 거는 요 의미를 이해하시고 여기서 파생되는 또 기본권들이 있어요. 이제 그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헌정사 아까 얘기했죠. 이게 5차 개헌 때 1962년 때 그때부터 들어왔어요. 건국 헌법 때부터 있었던 조문이 아니에요. 인간의 좋은 가치. 이런 게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오는 부분인데 헌정사라는 파트에서 이제 총설에서 모아가지고 전체를 이제 건국 헌법 때 쭉 보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기본권 부분에서 또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래서 2중, 3중으로 체크가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은 처음에는 이제 헌법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이 구경하듯이 이렇게 쭉 접근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강조해 주는 걸 체크했다가 그거 위주로 또 복습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5차 개헌 이런 걸 이제 체크를 해 두셔야 돼요. 책에도 이제 당연히 다 나와 있는 거고. 자, 왜 이걸 이제 하이라이트로 이제 하는지. 여러분 이제 그 이후에 이제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12조 신체의 자유, 뭐 사생활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쭉 나와 있죠. 이게 이제 존엄한 인격 주체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다 필요한 권리들이에요.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이게 이제 최상급 기본권, 주 기본권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존엄한 어떤 인간으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또 행복하게 살아가기가 어렵다. 그럼 대한민국을 떠날 자유도 있어요. 그건 거주 이전의 자유 문제예요. 국적을 이탈하고 변경할 수 있는 자유, 이주의 자유, 국외 이주의 자유, 해외 여행의 자유, 출국의 자유. 그게 다 우리 기본권은 또 보장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경찰 공무원이 되시기로 결단을 하고 또 선택하고 스스로의 어떤 자유의지로 여기까지 오셨죠. 이게 이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요, 사실은. 나 당당하게 대한민국 국가 공무원으로서 경찰 공무원으로서 그래서 이제 또 신분보장도 되고 또 직무의 어떤 공공성 때문에 보람도 느낄 수 있는 정말 멋진 청년 경찰로서 한번 살아가 봐야 되겠다. 이게 나에게 가장 행복한 길일 것 같다. 사실은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하자면 그런 배경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논리적으로 이런 어떤 조문을 알았건 몰랐건 상관없이 내가 가장 최상의 선택, 나에게 가장 적합한 직업, 그건 직업의 자유 문제이기도 하고 행복 조건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존엄한 인간으로서 사회적으로 당당하게 딱 합격하는 순간 또 제복을 딱 입는 순간 당당하잖아요. 그럼 누구에게도 떳떳하고 그리고 또 보람 있게
또 공권력의 최일선에서 이제 업무를 수행하고 또 거기에 대한 정당한 또 급여를 받고 또 이제 잘하면 특진도 되고 평가도 되고 승진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굉장히 이제 매력적이다. 그게 나에게 행복할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이제 준비하는 과정도 정말 행복해야 돼요. 왜? 곧 될 거니까. 그러니까 운동하는 것도 즐겁게 어차피 건강하게 경찰 생활하는 건데 당연히 시험 과목으로 넣어줘서 실기도 또 뭐 잇몸 이렇게도 해야 되고 뛰어야 되고 감사하지. 알아서 건강 관리도 하게끔 강제를 해주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다 하시면 돼요. 이거 공부하니까 되게 재밌네. 어차피 이거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도 좋을 만한 내용들인데 시험 과목에 넣어줘서 땡큐네. 그리고 앞으로 승진 시험에도 있대는데 넣어줘서 감사하다 이건. 따로 했어야 됐는데 이전에는 굉장히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인강으로 듣는 분이 나한테 연락 오신 분도 있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101 이런 데 근무하는 사람들도 승진에 관심이 있잖아요. 청와대 근무하는 이제 경찰들도. 인강으로 이제 실강은 못 오니까 현직자들은. 근데 이제 직접 이렇게 듣고 싶은데 여건상 못 듣는 거죠. 근데 인강으로 이제 듣기는 하는데 힘들다는 거지. 보다 보면 이제 근무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방 졸리고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뭐 좋은 방법이 없느냐. 좋은 방법? 특별하게 이제 제시할 게 별거 없어요. 그래도 틈틈이 많이 보고 많이 읽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재미가 없을 수는 있지만 그냥 실생활과 관련해서 그리고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씩 그냥 꾸준히 해라. 저희 이제 답변은 그런 거예요. 꾸준히.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너무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럼 무슨 몰아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하루에 이제 2, 30분을 하더라도 저는 꾸준히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꾸준히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우리 중간고사 준비하는 거 아니거든요. 벼락치기 며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그래서 이제 기본 이론 들으시고 심화 이론 들으시고 문제풀이 들으시고 하다 보면 이제 실력이 쌓여요. 하다 보면. 근데 이제 처음 그러니까 시작할 때 뭐가 이제 또 경계해야 되냐면 마음은 벌써 저기 가 있어요. 근데 몸은 안 따라가죠. 되게 이제 조급한 마음을 여러분 꼭 버리시길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 빨리 준비하시는 거예요. 지금 3월 달에 이제 내년 대비 이렇게 한다면 충분해요. 충분해. 그러니까 8월 달에 이제 2차 시험 끝나고 이제 어찌됐건 객관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는 분명히 안 되신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단계 8월 달 이렇게 되잖아요. 이미 헌법은 90점대 올라가 있다. 그때는. 다른 과목은 어떻게 해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 거의 합격권에 올라가 있어요. 마무리 단계 거의. 근데 그때 시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까지 그러니까 단기 목표는 그거예요. 제 생각에. 그때까지 한 3, 4회 동안 해놓자. 그리고 기출문제까지 한번 이제 돌려만 놓기 해도.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몸만 만들어도 이제 그냥 만들고 뛰어가는 거죠. 마무리하는 거. 그건 즐기면서 휘파람 불며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뭐 괴롭히는 과목이 없어졌잖아요. 영어도 없고 한국사도 없고. 그거 다 실무 과목이야. 즐겁게 그냥 판례 계속 보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유 있게 넉넉하게 세 과목 다 90점 이상 맞고 합격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안 돼도 합격을 하지만 아시겠죠? 근데 이제 점수 경쟁이 이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는 그래서 최대한 많이 해두셔야 돼요. 근데 빠르게 막 팍팍팍팍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럼 이제 진짜 탈납니다. 그럼 오늘 뭐 그냥 푸시업 처음 시작했는데 바로 막 60개 1분에 채울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되잖아요. 몸살 나가지고 오히려 그러니까 몇 달 오히려 못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가볍게 공부도 똑같아요. 몸풀기부터 한다 생각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3, 4월에 정말 보수적으로 잡아서 훨씬 더 성과가 있지만 반만 이해하고 와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50%. 50%만 이해해도. 근데 뭐 그냥 놀면서 한다고 해도 7, 80% 수준까지 올라가요. 근데 이제 좀 가벼운 마음으로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읽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대. 이게 제일 중요하대. 근데 이게 이제 뭐 5차 때 들어왔대. 이거 뭐 안 외워도 돼요. 지금 안 외워도 그냥 체크만 해두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법적 성격 이런 게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이런 말도 어렵죠. 객관적이다. 이제 주관적인 것에 반대예요. 객관적이다. 객관적인 어떤 헌법 원리, 기본 이념이다. 헌법의 이제 기본 이념, 정신, 핵심적 가치 뭐 비슷한 의미로 이해를 하셔도 돼요. 여기 여러분 이제 헌법의 그 핵심적인 원리, 최고의 이념, 국가가 또 국민이 나아갈 어떤 핵심적인 어떤 가치, 헌법에 추구할 목표, 뭐 다양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이건 이제 당연하고
거기다가 주관적 공권성 그랬죠. 그러니까 객관적이라는 것은 여러분 규범 같은 경우가 객관적이에요. 객관적. 어떤 이제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객관적 규범이라고 그래요. 객관적 규범. 누구든지 지켜야 되는 거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있어야 되는 필요한 우리 시험도 이제 객관식은 사실 정답이 있는 거잖아요.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가 이제 사실 상대적이고 다의적 개념이에요. 주관식은 사실 자기들의 주관적 견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식 시험은 어떻게 보면 정답이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법에서 이제 주관적이다, 이거는 이제 또 헌법에서 주관적이다, 이건 이제 개인적인 의미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개인적. 여러분 개인적 권리라는 거예요. 개인적 권리. 주관이 이제 각자 이제 개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건 이제 개인적인 권리인데 공권이다 그러죠. 공권. 공권은 여러분 사건에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사건에. 여러분 이제 민사적인 여러 가지 돈 받을 권리 있죠. 그런 게 이제 사적인 권리예요. 사건. 사적이다. 그래서 이제 권리 권자 써가지고 약자로 이제 보통 이렇게 쓰는데 그냥 뭐 한자는 여러분 몰라도 돼요. 사건 그냥 사건. 공적인 권리가 공권. 아시겠죠? 공권. 선고권, 피선고권 이 공권이에요. 공권.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에서 공부하는 기본권이 다 공적인 권리예요. 국가가 보장하는. 국가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이제 개인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사건이에요. 돈 주고받고 이게 사적 거래라고 하잖아요. 사적 거래. 국가와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법률 관계가 이제 공법적 관계예요. 여러분 이제 세금을 부과하고 또 이제 그게 잘못됐을 때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거예요. 행정소송. 공적 소송이죠. 근데 개인 간의 어떤 분쟁 갈등은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요. 민사적인. 그래서 민사적인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사법이에요. 사인 간의 법률 관계다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헌법에 많이 등장하는 개념이 요 사인이라는 개념이 많이 등장해요. 사인. 근데 여기 사인이라는 건 이제 개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개인. 주로 이제 개인 대 어떤 국가 간에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공권력의 담당자 있죠. 공권력. 이게 공적인 권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권력이라는 것은 사적인 권력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업체 오너들 얼마나 권력이 셉니까? 그렇죠? 회사 사장님들이 엄청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월급을 더 줄 수도 있고 잘라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각종 의사 결정할 때 그것도 권력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뭐 경제 권력, 정치 권력, 사회 권력 여러 가지 권력 많이 얘기하는데 특별히 이제 공적인 권력이 공권력이에요. 이건 이제 국가. 국가에 이제 많은 기관들이 있죠. 그 기관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선수가 대통령이에요. 대한민국의 이제 국가 원수, 행정부의 수장, 국회의원, 그리고 법관, 헌법재판관, 그리고 이제 뭐 과거에 이제 힘이 셌던 기관들 안기부 시절에는 이제 중앙정보부 시절에는 그쪽이 힘이 셌었죠. 중정요원들 뭐 그냥 뭐 무소불위였었죠. 근데 이제 국정원으로 이렇게 이제 개명되고 바뀌면서 국정원 많이 약화됐고 검찰이 셌었고 그리고 이제 경찰이 한때 또 셌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많은 휘하에 여러분이 국무총리도 있고 다 국가기관이에요. 공권력을 담당하는 이제 행정각부가 있고 이런 부분들 여러분 공부하는 게 이제 통치구조론이에요. 권력구조. 대통령 권한이 어디까지냐? 이게 행정부죠, 행정부.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자세히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필요는 없어요. 행정부 안에. 그리고 이제 입법부, 국회. 또 사법부 이제 법원이나 이제 헌법재판소를 다 포함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쪽이 다 공권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행정권, 행정부, 집행부고 집행부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렇게 쭉 있고 입법부 이제 여러분 국회잖아요. 국회. 국회는 이제 국회의장도 있고 부의장도 있고 핵심이 국회의원들이죠. 국회의원. 국회는 임기 4년이고 여러분이 선거로 뽑죠. 그리고 이제 국회 어떤 구성과 조직에 대한 거 이제 법원이잖아요. 여기 법원이 있고 또 이제 헌법재판소가 있고 이렇게 법원에 이제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이렇게 쭉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통치구조론에서 공부하는 부분인데 지금은 자세히는 몰라도 돼요. 이쪽에서 맡아서 행사하는 게 공권력.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쪽 이제 국민과 관계에서 많이 부딪히죠.
이들이 이제 어떤 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 또 절차를 지켜야 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자유와 권리가 어떤 것이 있는지, 요 개인들끼리 부딪히는 거, 그 사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게 사법이에요, 사법의 영역. 근데 이쪽에 이제 공적인 어떤 법률 관계, 개인과 어떤 국가 또 지자체, 각종 이제 공권력의 담당자하고 부딪히는 문제가 이제 공법적 법률 관계인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경찰 행정에서도 행정법에서도 이제 많이 배우게 되는 영역이고요. 그래서 이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공권이다 이거예요. 주관적 공권. 여러분 각자의 주어져 있는 주관적 공권. 모든 기본권이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최고 규범으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체가 나오죠, 여러분. 주체. 국민과 외국인. 이건 외국인도 누려요. 사실 여기 보면 모든 국민은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우리 헌법 조문들 보면 모든 국민은 무슨 권리를 가지고 모든 국민은 그러면 주어만 놓고 보면 사실 국민이라는 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을 얘기하거든. 대한민국 국적자. 그럼 외국인은 그럼 이제 빠지느냐? 이런 이제 반론이 제기될 수 있는데 이제 해석을 통해서 좀 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법의 이제 해석이라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학설 같은 거. 근데 이제 다툼이 있을 때는 이제 판례죠, 판례. 다툼이 있을 때는 판례. 그래서 여기 이제 모든 국민은 그렇는데 인간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인간으로서 저런 가치. 아니 인간의 저런 가치가 그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정말 우리 국적자인 대한민국 국민만 인간의 저런 가치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막 200만 넘는 외국인들 들어와 있는데 걔네들은 그럼 뭐냐? 해석을 통해서 이건 메꾸는 거예요. 아, 인간의 권리래잖아. 그러니까 여기 국민을 넓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 국민을. 아시겠죠? 그게 이제 해석을 통해서 좀 보충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같은 나라는 이 독일의 영향을 받은 이 조문이거든요.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란 표현, 사람. 그래서 우리 10차 개정안이 제출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문을 이런 이제 인간의 권리의 성격을 갖는 건 주어를 바꿨어요. 모든 사람, 누구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그게 통과되지는 않았는데 이제 국민의 권리는 이제 국민이라고 하고 선거권 같은 경우 이제 인간이면 누려야 되는 거는 이제 누구든지 아니면 이제 모든 사람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에 그래서 주체는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이거. 인간의 존같이 행복주권은. 그리고 태아도 수태 순간부터 적용이 된다고 봐요. 인간의 존가치는. 근데 이제 죽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인정 안 돼. 사자, 죽은 사람, 망자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근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사체, 시체를 막 산업용으로 이용한다든가. 그런 표현이 여러분 이제 거기 이제 주체 부분에서 나와요. 255쪽 하단에. 그 다음에 법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제 이 법인의 개념이 나오죠. 이제 법인 단체. 보통 이제 이 사인의 의미에 여러분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이건 뭐 헌법뿐만 아니라 뭐 행정법이나 다른 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요 사인이라는 게 꼭 여러분 자연인 개개인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사인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개개인을 얘기하는데 그 사인에는 법인 있죠, 여러분. 법인 뭐 단체, 뭐 정당 이 포함이 돼요. 여러분 지금 뭐 민주당이니 뭐 국민의힘이니 정의당이니 여러분 아는 정당 있죠, 정당. 그런 정당들이 국가 기관이 아니에요. 공권력의 주체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사인이에요, 사인, 정당. 어떤 단체도 무슨 시민 단체들 있죠. 보수 단체도 있고 진보 단체도 있고 그런 단체도 이쪽에 대비해서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이쪽 공권력의 담당자하고 비교해서 보면 다 사적인 영역이에요, 이쪽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정당이라는 거 나중에 또 공부를 하겠지만 정당이라는 게 정치적 결사예요, 결사. 기성 정당이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무원 되기 전에는 사실 정당에 가입할 수도 있고 탈퇴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자유를 누려요. 국민들의 그게 기본권이에요. 정치적 기본권. 정치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정치 활동을 한다는 게 정치적인 기본권을 누린다는 게 꼭 선거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참정권, 선거권인데
정당을 통해서 정치에 참여하고. 근데 이제 공무원이 되면 정당 가입이 안 돼요. 그건 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국가공무원법, 경찰 공무원 다 이제 마찬가지. 그래서 그런 정당이나 어떤 시민단체나 진보건 보수건 그리고 회사들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이제 그 회사, 주식회사 이런 게 다 상법상 이제 법인이죠. 그게 이제 국가와의 관계에서는 다 사인이에요, 사인. 기본권 주체가 되는 거죠. 평등권의 주체가 되고 재판받을 권리의 주체가 되고 또 재산권의 주체가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근데 얘네들이 신체를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신체를. 인격체는 아니잖아요. 인격체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요 인간의 좋은 가치는 요 법인 단체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요. 아시겠죠?